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안군 폐기물과 소각장 건립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강행으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금액 차이다 상표권 매입 계약이 타당한지 논란입니다. 군공항인 대구공항을 신공항 이전으로 풀어낸 대구시의 전략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를 부당 책정한 경남은행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은행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폐기물과 소각장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적지 않습니다. 함안에서도 이 폐기물과 소각장 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인데 업체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안 칠서관리공단 앞. 마을 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입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설까지 들어서면 피해가 가중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가 오염이 돼가고 우리 이 주변이고 저 이 근방 우리 맨내 전체가 사고 나면 구역질합니다. 시설이 들어설 곳은 마을과 근접한 공단 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 업체에선 소각 처리 시설까지 3개의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없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평가 대상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평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업체는 공단 입주 당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사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 변경 개진 내용에도 당초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영향평가를 듣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공사를 강행하려는 업체와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당국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장기간 파행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이 민간 소유의 연극제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금액 차이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표권 매입 계약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지난해 말 상표권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민간의 문화 행사를 자치단체가 사들이는 건 이례적으로 2016년부터 파행된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양측의 평가액을 평균해 최종 감정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금액 차이. 거창군의 평가액은 11억 원, 상표권자인 집행위원회의 평가액은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부당하게 나고 있어서 거창군은 그 계약 상대자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집행위원회의 입장으로 알려져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정 가격 결정 전에 해약하려면 상대방 감정 비용의 20배를, 결정 후에는 상대방의 감정가를 배상해야 한다는 상표권 매매 계약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거창군이 지금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감정가로 알려진 26억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창군은 계약 성사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상한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변호사나 법조인들의 어떤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서 작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상표권 매매 협상을 타결해도 감정 가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군의회가 승인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상표권 매입 논란 속에 거창군은 연극제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에도 4월 추경 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1번째를 맞은 올해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 개최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비가 조금 내렸지만 건조함을 다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현재 밀양을 포함한 경남 9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최고 40mm, 남해안 지역은 최고 80mm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진주, 하동 등 경남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은 편이니 교통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함안은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1도, 양산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4도, 진주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1도, 합천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선율 대신 노랫말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TMI는 윤희상 선생이 가사로 선택한 시를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세 분들은 시인들 중에서도 선비입니다. 깨끗하고 시류에 타협함 없이 자기 세계를 가지고 간 시인들입니다. 그 시인들의 성품이 아마 선생님의 선비적인 그런 성품들하고 교감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가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좀 낭만적인 심성들 그리고 또 미학적인 탐구들 그게 강했는데 아마 사회적인 관심들 그리고 기타 민족의 문제 인류의 보편적인 폭력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마 눈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다. 굳게 닫힌 문, 그 뒤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너는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다. 너희 두 눈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죽음 속에 있는가? 최근 대구 신공항이 연내 착수할 것이란 발표가 나오면서 김해공항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신공항을 풀어낸 대구의 전략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의 입지 여건은 대구공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해와 대구 두 곳 모두 공군 소유의 군 비행장을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고 있고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야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원래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공항들이지만 도심의 팽창으로 인근의 주택들이 밀집하면서 민원이 급증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의 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사업에 착수한 반면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이 된 TFT에서 국방부와 대구 경북의 그동안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신설을 관철하기 위해 공군 부대 이전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소음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공군 부대 여론 이전을 조성한 뒤 신공항을 추진한 겁니다. 부산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공항의 실제 소유주인 공군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신공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전략입니다. 연말까지 대구공항이 어느 정도 거의 된다니까 우리는 김해공항에 대해서 지금 확장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질 거고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도 국토부하고 조율을 해서 다만 부산은 김해공항 대체공항 마련과 함께 공군 부대와의 분리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대구와는 다릅니다. 국제공항의 신설이나 이전 문제는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공은 이제 총리실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역 석유화학 재련업계가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기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백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 투자도 이뤄져 단기간이지만 지역 고용 시장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 아파트 15층 높이의 거대한 원통형 설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 때 공정에 남아있는 화학 원료를 태워버리는 설비로 불꽃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굴뚝 모양의 설비는 연소 과정에서 불꽃과 소음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습니다. 회사는 이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김에 한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모두 멈추고 대대적인 보수 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투입되는 인력만 1,200~1,300명. 보수 비용으로 5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으로는 공장 가동 중지 내지는 스타트업 때 불꽃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플레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비철 재련소도 공장 두 곳 중 한 곳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여러 대의 중장비가 동원되고 보수 작업 인력만 하루에 1,000명이 넘습니다. 2년 전 정기 보수대와 달리 100억 원이 넘는 시설 개선 투자가 함께 이뤄져 공사 기간도 열흘 이상 길어졌습니다. 투자비 증액이 100억 정도 늘어나면서 공사 기간 및 공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정기 보수를 마친 S-오일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연인원 7만 4천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조유왕 선박연료 생산시설 건립하면서 울산 시민 우선 채용을 약속한 SK에너지는 내년 4월 완공까지 하루 평균 2,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체들의 정기 보수가 지역 고용 시장에는 단비가, 환경 개선에는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판매 사업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하동군청에서 열립니다.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과 향토장학급 기탁식이 오늘 오후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제3회 창녕군수기 전국 남녀군도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창녕군 남지읍 강남정에서 열립니다. 제11회 종남산 진달래 축제가 오늘 오전 밀양시 종남산에서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적발된 경남은행을 1년여 만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100곳이 넘는 점포에서 12,000건에 달하는 금리 부당 책정으로 25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금리 산정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은행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제로페이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에서 홈경기 입장권을 구매하면 4,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맹점에서 NH농협 앱캐시와 경남은행 투유뱅크를 이용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경품 기회를 제공하고 도립미술관과 통영재승당, 산림환경연구원, 문화예술회관 등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3분쯤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에서 불이 나 임야 약 100제곱미터를 태우고 5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창원시와 창원소방본부, 해군 등은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11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2시 50분쯤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창원시는 장복산 4분 능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통영국제음악제 운명이 오늘 폐막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 공연인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2는 알렉산더 리브라이히가 지휘하고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김석철, 베이스 전승현이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 3번 시장조와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제1막을 선보였습니다. 2019 통영국제음악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그의 고향곡 5번 운명을 주제로 지난달 29일부터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실사를 시작한 가운데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거제에서 인수저지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합병되면 고용이 줄어들고 기자재 납품업체는 파산하는 등 거제 경제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며 10일 오후 거제 옥포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특혜매각 인수저지 노동자 대회에 많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장 안 유세 논란을 계기로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거주 공간이나 업무 공간 등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입장권을 구매해 입장하는 경기장과 미술관, 박물관 등을 호 범위에 포함해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산청군 산청읍 정곡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생동물 구호 활동을 하는 박정기 씨는 산청군 신안면에서 산청읍 쪽으로 가던 중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달을 발견했다며 이 일대의 수달 서식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양의지를 영입한 NC다이노스가 두산을 5대3으로 꺾으면서 3년 10개월 만에 두산 3연전을 모두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NC 자완 투순 김영규는 두산 타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포수 양의지의 도움을 받아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NC는 두산전 3연승으로 선두 SK와는 1게임 차로 시즌 2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거창군 신원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양봉하던 꿀 140리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버너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8분쯤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에서 66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농로에 빠져 트럭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사리를 채취하고 이동하던 일행 8명 가운데 5명은 안전장치 없이 화물칸에 탑승해 사고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NC다이노스 나성범 선수의 홍보대사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새로운 홍보대사를 공모합니다. 경남교육청 홍보대사는 도민과 소통하며 도교육청 주요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기업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입니다.